6월 1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슈퍼 위크 이후에 이어진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에서의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뉴욕 증시가 조정이 나왔다고 해도 국내 증시는 거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4%대 하락이 나는데, 이거는 비단 글로벌 증시의 영향만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바켓 주식을 3천억 원 블록딜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장 막판에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주간 이슈가 경영진들이 130억 규모의 자산을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카카오에서 여기에 활용 정점이죠. SK가 무려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CJ가 이미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근데 SK가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게 뭐 유상증자가 뭐 구주주 해가지고 임원들도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임원들이 뭐 총주식 30%를 우리가 자사주로 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때리면 상관없는데 그냥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겁니다. 미친 거죠. 1조 원입니다. 1조 원,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SK이노베이션은 이거 가지고 이제 북미의 전기차 공장도 짓고 양극재 공장도 짓고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SK온 상장도 앞두고 있죠. 결국에는 계열사 쪼개기가 되는 겁니다. 이 그룹주들, CJ, SK이노베이션, SK그룹주들, 뭐 카카오 그룹주들, 두산그룹주들 다 쪼개기를 했잖아요. 이미 계열사 쪼개기를 했는데 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주식 원래 이랬어요. 주식 한 1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원래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서 대형주들을 사지 말고 중소형 업종도 위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쏠려버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라는 점들은 좀 아이러니하죠. 자, 아무튼 뭐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보다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온 것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점, 이런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많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금감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손을 놓고 있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터질 겁니다, 이게. 주식이 바닥을 기고 있는 카카오도 이렇게 하는데 주식 올라간 최근에 그룹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여기에 뭐 그룹주들만의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총파업 이슈. 다음 달부터 금속노조, 뭐 양대 노조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다른 기업들의 노조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최저시급 이슈까지 있습니다. 최저시급 10,000원. 이번에 최저시급 거의 12,000원 넘는 금액을 제시했죠. 거의 30%가 넘는 금액인데, 지난 5년 동안 최저시급을 40%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올린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뭐 하겠습니까? 무인정부만 늘리는 거예요. 무인정부만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시장에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누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 여기에 그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까지 겹치면서 아주 중구난방 시장이 되고 있다.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기 급등주, 테마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엄청 오래됐죠. 이번 상반기 때 계속적으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주식 60%, 채권 40% 정말 고전적인 매매 방식이. 근데 이게 이제 안 통한다, 시장에서. 2022년도에 증시와 채권이 같이 급락하게 되면서, 사실은 주식은 뭐 지속적으로 100년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채권으로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해칭을 했다. 위험도를 감안하는 투자처였는데, 최근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도 같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해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채권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이제 주식 선물 옵션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지수 추정의 매수 금액들이 글로벌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정말 다양하겠죠. 그래서 주식 60%, 채권 40%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채권 시장에 보다는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채권 시장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이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고정된 수익.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니까 주식시장의 자금 이동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시장 규모 차이는 20배가 넘습니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20배가 넘는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금이 유입돼도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재밌었죠, 여러분들? 네, 재밌었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중간 증시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아미란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뭐 최대 6조 5천억 규모,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 아미란 프로젝트 수주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네옴시티 이슈도 엮일 수 있겠고요.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엮일 수 있고, 그래서 건설 관련 테마주들이, 중소형 건설주들 관련 테마주들이 사실 국내 시장은 이제 좀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우리나라 건설할 데도 없잖아요. 해봤자 이제 재개발이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해외 시장이 좀 다각화해가지고 뭐 중동 수주 붐이라든가 제2의 그런 것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먹기에는 좀 파이가 많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지금 정부도 적극적으로,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에 계속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건설 기계는 우리나라 총 GDP가 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모어스탠리가 알리바바와 진공닷컴이 50% 이상 오를 것이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냈기 때문에 여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중국에서는 여러분 챗GPT를 못 씁니다. 근데 어떻게 과연 이런 IT 기업들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웃기죠. 근데 모건스탠리가 일단 올렸다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JP모건이 하반기에 경기 침체 나올 거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5.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내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이제 합의 맞춰졌습니다. 연내 인하 불가능.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금리 상단을 도출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역설적으로 5.5% 이상은 절대 못 올린다. 그러면 이제 5%니까 0.25% 두 번 올리면 끝. 5.5%가 최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래 되면은 국내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5% 최종 금리를 맞춰놓고 이제 3.5%대를 맞춰놓고 있는데, 만약에 5.5% 올리게 되고 혹시나 장기화가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한 0.5% 정도는 올릴 수 있다. 0.25% 정도는. 그래서 3%대 중후반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보셔야 되지만은, 저는 좀 반대로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5.5%가 이제 최대니까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생님이 때릴 때 몇 대 맞고 싶어? 2대요. 이제 2대 남은 겁니다. 근데 2대만 버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서 맞을 거 다 맞았다. 우리가 흔히 그리고 알려진 악재는 시장에서는 무섭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내년에, 여러분들 벌써 좀 있으면 7월달인데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겠죠. 좀 더 버티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인도에 정말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최근에 초청을 하게 되면 거의 국빈급 초대를 하게 되면서 중국 대신에 이제 미국이 인도를 좀 택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중국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이 넘어갔다. 사실 뭐 주말 동안에 워낙에 러시아 이슈가 시장을 다 자극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박은호 사태가 나오면서 박은호 사태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국가 안정수를 지지한다. 여기 웃긴 건 북한도 이게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도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서, 역시나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한 몸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주적은 애들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과의 뭐 관련된 협력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히토류 이슈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세토피아 베트남 기업과 이미 업무 협약을 진행한 적이 있는 세토피아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중요한 이슈가 좀 아래 좀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마존, 애플, 다 갔습니다. 지금 인도로. 그래서 투자를 인도에 하고 있다.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MOU 야맹가스를 맺었는데, 자,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한번 좀 이슈를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경주에서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죠. 네, 이번 주에 준공식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 모듈 원전은 뭡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3대죠. 원자력, 태양광, 풍력인데 현재 이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지시를 했고, 여기에 2조 원이 넘는 해상 풍력이 정부가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미 마탱이가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도 풍력은 나쁘지 않다. 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신재생 비중 확대를 이미 하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2030년까지 40%의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 해야 되는데, 이게 원전으로만 또 다 띄우기가 많이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풍력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풍력은 나쁘지 않은데 태양광은 마탱이가 같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슈 나오면은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풍력 관련 테마주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번 정부는 이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좀 많이 밀어주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사실은 정책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게 아직 최대 의석이 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모듈 관련 원자로라든가 원전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 테마주도 뭐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여기 슈팅이 나오지 않아. 왜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된 게 거의 없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정부 들어서 법안 통과된 게 없습니다. 지금 최대 의석이 야당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대통령만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총선 앞두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귀국을 하면서 못다한 책임 다할 것이다. 이 발언이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새롭게 당 대표에 도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차기 대선 주자로 나갈 것인가, 이재명 지금 대표와 어떤 식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유지된다. 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된다는 것보다 테마적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기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로 도와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못다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게 정말 애매한 발언이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가? 아니면 내가 이제 나서겠다 이런 건가? 아직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오늘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이제 정부가 지난주 가장 크게 이슈가 나왔었던 이 사교육 관련 대책을 오늘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킬러 문항이 발표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사교육 대책 발표했을 때는 정부에 대한 이런 언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간 민심 이런 것들이 약간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또 하냐, 사교육 대책 지금 수능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킬러 문항 몇 개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타 강사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1타 강사들의 재산 범위와 그리고 킬러 문항들이 공개되자마자 약간 여론이 바뀌었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 이번에 킬러 문화가 사교 대책을 발표했을 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은 테마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크고, 다만 최근에 거의 뭐 60%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별거 없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사교 대책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펀덤 코리아가 개최를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S게이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지만은 길어져 버린 장전시황, 네,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죄인인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네, 손뼉은 박수를 쳐야 나죠. 다만 우리는 테마만 보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 보면서 장전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